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 34탄입니다. 제가 31탄에서 그 트럼프의 위대한 도박이라는 제목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백두혈족 집단하고 그 북한의 최상의 권력층 그 바깥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범털 돈주 노릇을 하고 있기도 하는 최상의 권력층하고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쐐기를 박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좀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한테 그 관점이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낯선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이제 북한학을 한다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언론에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협소하게 너무 자기의 그 관점에 함몰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온 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트럼프가 미국이 김정은 집단과 북한 상류층 집단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설적인 추정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우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려고요. 그 우리 사회의 그 언론에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그 북한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 또래들이 대개 이제 전대업 세대, 한청년 세대가 이제 주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발상이 그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즉 백두혈족 체제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근시안적이고 탐욕스러운 미제국주의 혹은 미국 패권이 거기에랑 어떤 식이든 타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미국을 폄하해서 보는 관점이 하나 깔려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백두혈족 체제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뢰 혹은 기본적인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 무의식 중에. 여러분 젊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찾고 우리 민족 찾고 그런 각인이 많이 박혀 있는 세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미적인 미국을 폄하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백두혈족 우리 민족에 대한 신화 혹은 미련, 이 반미와 미련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1탄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이 백두혈족의 그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북한 최상의 권력층의 이해관계를 구별해서 각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뭐라 그럴고 말씀드릴까요? 그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너무 낯선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보죠.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미국의 무시무시한 최대 압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군사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작년 가을에 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에 국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북한학자가 이 전술핵을 당론 채택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30분짜리 하는 걸 듣고 왔거든요. 그분의 북한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그분이 전술핵을 자유한국당 당론 채택하는 게 맞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북한학은 잘하는데 북한은 제대로 보고 있는데 군사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B-61 12와 같은 이른바 전술핵은 그게 한 TNT로 보면 한 300톤에서 5만 톤 사이에서 세팅이 가능한 건데 일종의 작은 수소폭탄이거든요. 그리고 정밀하게 타겟에 가서 박히고 또 박힐 때 땅속으로 한 수메타를 파고 들어가서 지중폭발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TNT 300톤에서 5만 톤 사이의 전술핵이라고 할지라도 지중 폭발에 의한 그 대지 충격파, 그라운드 샥 이펙트 때문에 그 실제 파괴력은 폭발력은 TNT 300톤에서 5만 톤에 불과하지만 실제 파괴력은 그의 25배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TNT 7,500톤 내지 TNT 1메가톤 이상의 수소폭탄이 그러니까 지표에서 폭발한 것과 똑같은 그런 걸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이 튀어버리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뿌리째 공중으로 떴다가 가라앉고 뒤집히고 땅가죽이 다 뒤집혀버리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이 그러니까 그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 작고 폭발력이 작기 때문에 파괴력은 크지만 방사능 낙진이 작고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 작고 즉 방사능 낙진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차례로 작아지거든요. 한 300톤급으로 만약에 설정해서 터뜨리는 경우에 300톤이라도 히로시마의 절반 나와요. 지중 폭발하면. 그러면 이런 거를 F-22 같은 데다가 싣고 가서 한 두어 방 놔버린다? 그럼 몰살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F-22도 수십 대 와 있고 F-35도 많이 와 있고 B-1B 바로 출격하는 게 가능하고 B-2 출격 가능하고 항모 전단 와 있고 강습 전단 와 있고 핵 잠수함들 와 있고 토마호크가 핵잠에서 발사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한 2,000발, 3,000발을 쏠 수 있게 동시에 그런 상태로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최대 압박의 그 수준이. 그럼 이건 뭐냐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살벌하고 치명적인 그 위력의 군사력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한반도 북쪽을 겨냥하고. 이 정도의 그 군사력이 집중된 적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개겨버리고 나 CVID 안 해, 나 비핵화 안 해 하고 개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쿠사이예요. 일종의. 교쿠사이가 옥쇠죠. 옥쇠. 구슬옥자에다가 부서질 쇠. 그러니까 옥처럼 단단한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그래서 일본 말이죠. 얘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사포하거든요. 이게 식량 다 떨어져 하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거나 혹은 그냥 그 총에다가 대검 딱 착검해서 크게 외친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텐노 헤이카 만자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돌격하는 거예요. 총알 다 떨어진 놈들이 착검해서 죽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반사이 돌격이라 그래요. 그 반사이 차지라 그러는데 반사이 차지는 교쿠사이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교쿠사이라는 건 뭐냐면 항복하느니 다 죽어버리겠다. 이 멘탈이거든요. 그 일제 태평양 전쟁 말기 때 일본인 전체가 이 교쿠사이 멘탈이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폭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 교쿠사이 멘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자, 일단 첫째가 걔들은 사무라이 문화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라는 건 삶과 죽음을 우습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처하던 죽을 자리를 찾아서 죽는 것 혹은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그 상대방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 것을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무라이의 멘탈이라고요. 오륜서라는 일본의 그 사무라이 그 병법서가 있어요. 이걸 누가 지었냐면 그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가 지었다고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다 평정을 하고 서예와 도자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은퇴를 한 상태에서 오륜서를 지었는데 그 무렵에 어떤 사람이 가서 병법에서 사무라이의 근본이 뭡니까? 그러니까 옆에 무릎 꿇고서 그 시종 들고 있는 제자한테 단검 딱 던지면서 너 할복해.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할복으로 바로 들어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할복해 놓고 들어가는 거 이제 손 쳐가지고 이제 저기 뭐 저기 칼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사무라이의 기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생사관을 갖고서 살아온 그 문화잖아요. 걔들이 기천년을. 거기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야말로 기적적 번영이죠. 세계 최인류 선진국 대열로 그냥 올라섰으니까 한 6, 70년 만에. 이런 상태에서 호전적인 군국주의 텐노 신앙이 생겼다고요. 텐노가 이제 천황의 일본 발음이죠. 텐노 신앙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영영사전에 찾아도 잘 안 나와요. 미카도이즘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텐노 신앙을 미카도이즘이라고 불렀어요. 미카도가 이게 텐노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천황. 이게 다른 이름이에요. 그걸 미카도라고 불렀는데 미카도주의, 미카도이즘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그 얼마나 한 60, 70년 동안 얼마나 전쟁 처벌렸는지 한번 보세요. 1894년에 영국, 미국 지원받아서 청일전쟁에서 이겼죠. 1805년에 0405년에 영미 지원받아서 러일전쟁에서 이겼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영미편 들어가지고 독일 편이 아니에요. 영미편 들어서 승전국 됐죠. 1918년에 영국, 미국과 함께 시베리아로 출병해가지고 그 당시 1917년에 일어난 소련 혁명 때문에 만주에서 18년부터 소련 혁명군 적군과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군 백군 사이에 전쟁이 한 3, 4년 시작되는데 그때 1918년에 만주에 10만 명 가까이 일본군이 출병해가지고 백군을 도왔다고요.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일대, 만주 일대를 장악을 한 거거든요. 그게 영국권이 돼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때 18년에 만주 출병해서 연해주, 만주 먹었죠. 나중에 휴전을 1922년에 소련과 휴전하면서 연해주는 소련한테 토해놔주고 나머지 만주는 깔고 올라탔다고요. 1931년에 만주사변 일으켜서 원래는 만주 깔고 올라탔을 때 그 장신의 뭐 장장량, 장조린 뭐 이런 장씨 군벌, 만주 군벌하고 합작으로 만주를 운영했었어요. 1920년대 말까지는. 그래서 거추장스러우니까 1928년에 그 장씨 군벌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죠. 폭탄 테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내놓고서 반일투쟁에 들어가니까 31년에 그 만주사변 일으켜서 그 군벌을 밟아버리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만주에 괴로국 세우잖아요. 드디어 1937년에는 중일전쟁 일으켜서 중국 본토를 다 자기가 먹겠다고 덤빈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 1941년에 이제 광증이 이제 완전히 눈에 뭐가 씌워갖고 진주만 공격 일으켜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제대로 이제 싸움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벌써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아니에요. 불과 50년 사이에 마지막 전쟁 빼고 앞에 6개는 승리의 연속이라고요, 이게. 찬란한 승리의 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호전적인 군국주의 텐노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쿠사의 멘탈이 생기는 거라고요. 항복하느니 다 죽어버리겠다. 항복하느니 다 죽어버리겠다. 이게 교쿠사의 멘탈이고요. 이거를 제일 잘 드러내는 교쿠사의 그러니까 옥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총알 다 떨어졌고 그랬을 때 딱 착검해가지고 텐노 헤이카 반사이, 텐노 헤이카 반사이 하면서 쫙 진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반자이 좌지, 반자이 돌격. 자, 지금 미국의 이런 그 북한을 완전히 옥죄고 있는 최대 압박 상황에서 CVID 안 받겠다라고 개기고 도리도리 고개 젓고 도발을 한다라는 건요. 텐노 헤이카 반자이가 아니라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라 수령 헤이카 반자이라니까요. 수령 폐하 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총에다가 착검 꽂고서 돌격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다 죽어버리겠다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몰살 운명 공동체를 증명하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게 몰살하죠. 한순간에 한 10만 명 그냥 가는데 그 10만이 보통 10만이 아니라 뭐 평양 혁명수비대 한 2, 3만, 그 다음에 뭐 핵기지 이런 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미사일 기지에 있는 사람들, 주석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양에 저 있잖아요. 그 평하탄이라고 평양 안에 그 평양 시민 중에 극상류층 한 2, 3만 명이 몰려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런 데가 다 죽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한순간에 한 15분 만에 한 10만 이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몰살이잖아요. 몰살 운명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몰살 운명 공동체로 갈 깡다구 있어? 그거를 묻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물음을 물었을 때 이런 자들이 과연 몰살운동 공동체로 갈 수 있겠어요? 평화탄 사람들이요. 평양의 1%고 전체 주민의 0.1%예요. 평양의 1%, 전체 주민의 0.1% 정도, 2만이니까. 그러면은 주로 무역 관련을 해서 얘들은 돈을 벌어요. 제가 국경 보따리 밀무역과는 달라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낮은 선봉을 통해서 일본의 저기 뭐죠? 미쓰비시 자동차, 닛산 자동차 이런 걸 중고를 1년에 뭐 5,000대, 10,000대씩 이렇게 조청년 라인으로 수입을 해서 그거를 약간 손봐가지고 중국에 다시 넘겨줘 판단 말이에요. 하나에 뭐 한 2,000불만 남아도 5,000대 다루면은 그게 1,000만 불인가요? 그렇죠? 한 100억 남죠. 무지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 쓰는 커피숍에 있는 커피 머신 똑같잖아요. 이런 커피 사서 먹어요. 거기 사람들은. 한 잔에 어린애들이 가서 먹는데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 한 잔에 7,000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이라고요. 또 가서 피자도 먹어요. 이거 우리 피자 가게 가면 피자 굽는 게 이게 똑같잖아요. 그리고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거 잔뜩 이런 화려한 옷 입고 애들은 아디다스, 나이키, H&M 이런 상표 좋아하고 여기서 텐노 헤이카 반자이가 나오겠냐고요. 교쿠사이 정신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자기 살갗 1mm만 다쳐도 아파하고 난리를 부릴 텐데. 그래서 텐노 헤이카 반자이, 수령 헤이카 반자이는 아무나 하냐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최상류층이 수령 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몰살 운명 공동체를 뛰어들겠냐고요. 저만 해도 상당히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살아온 게 다른데 아니 일제 때 일본인들을 사로잡았던 그 멘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최상류층의 멘탈이 텐노 헤이카 반자이, 수령 헤이카 반자이가 안 나온다. 그걸 김정은이 바보예요? 김정은 알죠, 당연히. 그럼 김정은이나 백두열 쪽 입장에서는 야 너희를 우리가 믿어도 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몰살 운명 공동체에 참여할 각오가 돼 있냐?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몰살 운명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싫어한다면 어느 순간은 우리 배반할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엔 야 너희 믿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백두열 쪽에 몰살 운명 공동체에 몰빵할 가치 있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깨지는 거라고요. 다 몰살한다는 그 엄혹한 현실을 딱 눈앞에 하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줄리안이 말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줄리안이 트럼프
그 저기 뭐야 뉴욕 시장에 했었고 트럼프의 그 개인 변호사 하는 줄리아니가 그 할아버지가 트럼프한테 친서가 친필인데 그러니까 펜으로 쓴 건데 거기에 완전히 이 오체 투지하고 저 만나주세요라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친필 친서의 내용이 저 몰살당하기 싫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편지를 밑에서 최상류층은 위원장님 우리 수령 헤이카 판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 썼겠냐고요. 아니죠. 밑에서도 위원장님 이대로 가면 몰살입니다. 뭔가 수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편지가 나왔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 텐노 헤이카 반자이 수령 헤이카 반자이를 안 하겠다. 몰살 운동 공동체 안 가겠다가 하는 순간 둘이 입장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백두열 쪽하고 평양 최상류층이 이렇게 갈라지겠죠. 당연히. 백두열 쪽 입장에서는 국제 떠돌이 최상류층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사면만 해주고 망명 패키지 주면. 그리고 뭐 스위스의 짱박아 론던 중에 일부만 풀어줘도 대대손손 금숟가락 물고 살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반인도 범죄, 반인류 범죄로 소추 안 해주고 그거 사면해주고 기타 등등 반인류 범죄 있었다면 다 선대에 있었던 일로 그 여진으로 일어난 걸로 해서 너 그래도 핵이랑 저거 곱게 저게 해체되게끔 협조했으니까 다 사면해. 용서해주면 그랬다가 좀 엎드려서 한 4, 5년, 7, 8년, 1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뭐 싸이에 강남 스타일 본 떠가지고 평양 스타일 노래 부르면서 놀고 그러면 또 대중 스타 되는 거고 살 길이 많잖아요. 또 지금 최상층 그러니까 이 권력부 최상층이 곧바로 범털 돈주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 뒷배를 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상층 권력부가 곧바로 범털 돈주예요. 얘들은 개혁개방체제 와도 신흥 상류층으로 변신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비즈니스 경험 다 있고 해외 무역 경험 다 있고 노는 방식을 아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각각 구별해서 제안하고 있을 거다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주요한 이제 반박 혹은 반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레기나 이제 저기 뭐야 북한학 한다는 사람들의 반론은 뭐냐면 그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도 돼. 그럴 리 없어. 그냥 김정은 체제 유지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비핵화 타협 이뤄내고 그러면서 미국, 중국, 일본이 다시 저기 뭐야 그 마코에서 딜치면 끝나는 게임이야. 이건 뭐 그렇게 그 복잡한 게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뭐 그렇게 이거를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도려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전제를 깔고서 얘기를 해요. 미국은 그런 식의 그 근본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인한, 강력한 멘탈 가진 애들 아니야. 걔들 뭐 그냥 장사꾼이고, 뭐 걔들이 무슨 심각한 애들 아니잖아. 양키라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전대업 세대가 이 미국을 보는 관점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미국은요, 전 세계 이 문명과 글로벌 시스템을 리드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드러나요. 우리 지금 자동차 할 때 다 내비 쓰잖아요. 내비에 오는 그 위성, GPS 위성이 한 30개는 안 돼요. 20 몇 개쯤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동기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세슘 시계를 실어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시간 계산을 하고 그 시간이 다 동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시 정각이면 저기도 12시 정각인데 그게 뭐 0.001초까지 갔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딱 시간이 같이 맞춰서 돌아가는 20 몇 개가 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발신을 한다고요. 그러면 GPS 칩은 어느 칩이라든지 3개 정도에서 아마 잡힐 거예요. 그 내비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그래서 새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환산을 해서 시간 스탬프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거리에 따라서 여기 거는 같은 시간에 발송이 됐어도 수신이 늦어지잖아요. 긴 거는. 그다음에 짧게 있는 위성은 수신 시간이 짧잖아요. 그럼 삼각 측량이 가능해지죠. 위성의 거리를 알고 위성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 신호가 발생됐을 때, 그래서 이 GPS 칩이 자기의 위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언제 시작했냐면 미국이 1960년대 시작했다고요. 케네디 때. 이미 그때부터 추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중장기 비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중장기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북을 완전히 그 irresponsible actor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깡패 집단이다 이렇게 보죠. 로그라고 부르잖아요. 로그가 깡패거든요. 무책임한 깡패. 그러니까 무책임한 깡패가 핵, 미사일, 핵물질,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놀고, 요번에 뭐 시리아 화학 무기에서도 드러나고 그러지만 또 태영호 책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탄도미사일 이런 거 수출 안 할 테니까 이스라엘 보고 너희 10억 달러 내. 1조 원 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이런 행태가 쌓여져 있다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려내겠다. 북의 핵과 미사일과 이제 대량살상 무기를 도려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판단에서 그 다음번이 문제가 되죠. 모두가 아는 진실이 있어요. 미국에 모두 다 알아요. 이거는 뭐 민주당도 알고 공화당도 알고 트럼프도 알고 다 알아요. 전체주의 사교체제와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체제 변경 뜻 없다고 하지만 체제 변경 없이는 저거 CVID를 도달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VID 핵과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서는 완전하고 complete, 검증 가능하며 verifiable, 되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 개방 자유화, liberalization, CVIL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CVIL이.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냐 그 다음번에 너희가 백두혈족과 최상층 권력 내지 범털 돈주 이 사이가 분열해서 스스로 CVI 길로 협조해서 나올래?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사력으로 CVID를 이룰까라고 칼날을 딱 들이댄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5월 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된 칼럼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Totalitarianism isn't solely a problem for human rights.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체제는 인권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North Korea is both the world's most repressive tyranny. 그러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압제적 전제체제일 뿐만이 아니라 The only country known to have illicitly tested nuclear weapons in this millennium. 21세기에 들어서서 몰래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The regime must be compelled to open up the country by dismantling the internal surveillance apparatus verifiably and irreversibly, as well as by normalizing travel. 북한 체제는 그 나라를 개방해서 어떻게 해서 개방해야 되냐? 내부 주민 감시 체제를 해체하고 그것도 verifiably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그리고 irreversibly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하고 주민들에게 전적인 여행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나라를 개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화돼야
CVID가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뭐라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또 꽁수 부린다 이거예요.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체제에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ending the system of surveillance would effectively amount to regime change. 주민 감시 체제를 종결시키는 것은 실제로는 regime change, 그러니까 체제 변화에 해당하는 일이다. which tyrants tend not to survive. 그렇게 되면 김정은과 같은 그런 전제적 지배자는 이런 변화를 그러니까 살아넘길 수 없을 것이다. But if Mr. Kim won't take that risk. 그러나 김정은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방, 개혁, 자유화의 변화를 감행하지 않는다면 it would be folly to gamble with North Korea on another nuclear deal. 않는다면 북한이랑 비핵화고 뭐고 더 논의할 가치도 없다. The only real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한 유일한 참된 해법은 is an end to 평양's totalitarian system. 평양 전체주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길이다. Which must be the bottom line mission for the US. 이것이 미국의 최저 수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평양 전체주의 체제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랑 세계 시장의 방향으로 끌어내야 핵과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이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최소 전략 목표가 돼야 된다. The only choice was offering Mr. Kim. 김정은한테 끄집어내야 될, 던져줘야 될, 들이밀어야 될 선택은 is whether he will end it himself. 평양 전체주의 체제를 본인 스스로 끝장낼래? Or wait for US forces to find a way to do it for him. 아니면 너 대신에 미군이 직접 예방전쟁에서 끝장낼래? 그거를 김정은한테 너 택해 라고 들이밀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가 이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저런 참혹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랑 백날 협정 맺어봐야 속인다 이거야. 그러면 속이니까 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길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비핵화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맞는 얘기라고 이거. 자, 근데 어떻게 나올 텐데? 망봉 하나를 패서 나오는 거는 하수잖아요. 손자도 말하잖아요. 병은 맨 마지막에 쓰라고. 무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처방은 뭐냐면 야 정은아 너는 말이야 국제 최상류층 떠돌이로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그다음에 최상류층 북한의 지금 최상류층한테는 야 너희는 개혁개방 가도 또 승자야. 너희는 북을 트럼프 그렇게 말했잖아요. 북을 굉장히 번영한 국제금융의 허브로 만들어줄게. 국제적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 만들어줄게. 트럼프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그 언행을요. 겉으로는 김정은한테 한 말 같은데 가만히 행간을 보게 되면 백두혈적과 최상층, 북한 내부의 범털 최상층 각각의 중위법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그래서 이러한 쐐기박기가 상당히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6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회담에 기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쐐기가 박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야 이제 뭐 무슨 김정은 체제 온전되면서 미국이랑 뭐 무슨 빅딜이 쳐지고 트럼프가 적당히 북핵 뭐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거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전혀 그럴 뜻이 없어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같은 관점,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결국은 끌어내지 않으면 비핵화 달성할 수 없고 비핵화야말로
북의 개혁개방, 자유화와 비핵화는 미국의 최소 전략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관점이 이미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트럼프는 그걸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도박이냐? 김정은 백두혈족 집단하고 평화탄에 몰려 살고 있는 2만 명 정도의 최상층 권력부하고 둘 사이에 쐐기 박는 그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트럼프랑 다 역할 분담해서 시스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양 붕괴를 겨냥하고. 지금 국무성 발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요. 뭐 8만에서 12만 명의 아주 그러니까 중환경의 그런 그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중에 이제 급수가 여러 개인데 정치범 수용소, 여기서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는요, 평균 아마 생존 기간이 한 4, 5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2만 명이 갇혀 있다는 얘기는 한 해에 3, 4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끔찍한 얘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 공무성 발표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5월 말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상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핵화가 검증 완료될 때까지 체제 안전 보장은 안 된다.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비핵화 검증 완료될 때까지 체제 안전 보장 안 돼. 하지 마,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런 점에서 손발을 같이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건 미국이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미국은 해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회계연도가 10월 1일 날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에 9월 말까지 가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 10월 1일 날 시작하는 건 2019 회계연도예요. 2019 회계연도 동안 국방비를 이러이러한 원칙에 맞게 써라 라고 정해주는 게 국방수권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안 안에 야, 주한미군 감축이나 뭐 철수를 위해서 예산 쓰지 마. 그러면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거나 철수하려면 엄청난 예산 써야 되거든요. 군인과 무기를 이동해서 빼내야 되니까. 즉 주한미군 감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 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 간의 미북 간의 회담의 의제가 아니야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하원에서 통과됐고요. 압도적 다수로. 상원에서 어저께 통과됐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서 한술 더 떴어요. 북한과의 협정은 의회 비준 사안으로 하겠다. 이걸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가 지금 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지자. 이건 미국의 국익인데 내가 왜 행정부가 책임지냐 혼자서. 내 트럼프 혼자서 왜 책임지냐. 이 얘기는 뭐냐면 비준 안 돼가지고 당연히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면요. 이거 여기 줄줄이 이제 뭐 인권 문제도 들어가고 대량 살상 무기 문제 들어가고 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아니 원비어가 가서 20살, 22살짜리 애가 맞아 죽었는데 당연히 인권 문제 박으려고 들고요. 시리아에 화학무기 터졌는데 당연히 생화학무기 박으려고 들죠,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줄줄이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줄줄이 요구사항 많아지는데 북한이랑 딜 안 돼? 그럼 트럼프 치면 되죠. 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의회랑 얘기해서 의회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딜 내용도 정부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딜이 된다고 해도 서로 딱 안전핀 다 걸고 엮어가지고 구조 제대로 만들겠다는 소리고, 딜이 안 되더라도 딜이 안 되면 쳐야 되니까, 예방전쟁 해야 되니까, 예방전쟁 할 때도 정부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책임이 분산되게끔 구조 잡겠다는 소리라고.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를 또 국내에서 기레기들 중에 일부는 잘못 해석해서 야 이제 미국이 드디어 미국 평화 체제를 의회가 통과시킨다. 이제 법률화된다라고 박수치는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목 자르는 기요틴, 사람 죽이는 총을 의회 승인 받아서 쓰겠다는 얘기라고요. 의회가 승인하게끔 만들어서 나 방아쇠 당기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기냐는 거지. 북한 치면 10중 8구 정밀 전술 수소폭탄 B61, 12 같은 거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평화탄에는 2만 명 몰살시켜버려야 되는데 한 방에 혁명수비대 한 방에 몰살시켜야 되는데 그럼 인도적인 문제 붙잖아요. 그게 아무리 흉측한 체제라고 해도 군사기술상으로 세대 차이, 제너레이션 차이가 그냥 뭐 이만큼 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최첨단 무기 써서 한 15분 만에 10만 명 죽어나가 보세요. 인도주의적 책임 붙죠. 그거 다 분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그거 보고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이걸 의회 비준사항으로 엮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함부로 북한 애들한테 가서 북한 애들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협상 테이블에서 하면 야 그거 의회 통과 못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 게임. 그 의회 통과 못해. 난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약 협상이 깨졌어. 그럼 조만간에 예방전쟁 할 때 아니 의회가 준 지침 갖고 협상하다가 실패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방전쟁 했다. 그러니까 그 군사적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전 소름이 끼치던데 그걸 가지고 또 기레기들은 엉터리 해석을 하고 하여간에 대한민국은 좀 이상해요. 자 이거를 가만히 그럼 요약을 해보죠. 미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행정부, 의회 다 안단 말이죠. 뭘 아냐?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가 유지되는 한 CVID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CVIL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Liberalization 그러니까 완벽하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개방 자유화이다. 이거 다 안다고요. 아까 그 칼럼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희 최대 압박으로 딱 조여놓고 무시무시한 무기 다 동원해서 너희 몰살 운명 공동체 갈 각오 결기 돼 있냐? 교구 사이는 아무나 하냐? 집단 자살은 아무나 하냐? 하고 빵 하니까 그냥 아이고 저희랑 계속 협상해 주십시오 하고 김영철이 그냥 달려 들어오고 김정은이 친필 친서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결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번 6월 12일 지금부터 지금 왜 조용하겠어요? 트럼프 행정부나 이 북한이나 이거 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물밑에서 기싸움이 있다고요. 무슨 기싸움이냐? 백두혈족과 평화탄에 몰려 사는 최상층 사이에 쐐기 바뀌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보고 만약에 배팅하라 그러면 저는 몰살 운명 공동체로 못 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니셔티브에 딱 꿰어갖고 질질 끌려오게 될 것 같아요. 끌려오면서 뭔 사단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단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온다는 얘기는 이게 울퍽질퍽 하겠지만 결국은 백두혈족, 김정은 고 혈족들하고 평화탄에 몰려 사는 최상층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는 게 현실화될 거라고요. 자, 한번 어떤 기막힌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손에 땀을 쥐고 같이 지켜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